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참 좋아서요. 오늘도 좀 기분 좋게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3대 지수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긴 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대형 기술주들이 앞다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 2만 선을 돌파한 가운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또 11월에 CPI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월가의 예상과 일치를 하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쪽에 더욱더 힘을 실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M7 기업 중에서 7종목 가운데 5종목이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1980년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인 250달러를 넘어서 이 장중에 250.8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좀 연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수립한 최고가를 3년여 만에 경신을 했는데요.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그런 간밤의 미증시였을 것 같습니다.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이죠. 이 윌로우를 공개한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도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좀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중국 시장 수요 급증에 힘이 입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내년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하긴 했지만 종목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좀 종목별로 최고가 찍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미증시와 간만에 같이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 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은 빨간불을 많이 켜낸 모습을 또 장 내내 보이기도 했는데요. 강세 흐름 많이 보인 테마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바이오 관련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주가, 오늘 바이오 테마가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가운데 기업별 수주와 인수 성과도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사이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는데요. 또 대규모 수주와 해외 기업 인수 등 긍정적인 이슈도 알려지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요,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은 오전부터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개발 중입니다. 이 SK 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는 뇌전증 초기 환자에게 엑스코프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수니타 미스라 SK 라이프 사이언스 임상개발 부사장이 지난 8일에 이번에 최초 공개된 아시아인 대상
임상에서 엑스코프리가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와 전반적인 바이오 테마의 강세 흐름 속에 SK 바이오팜이 긍정적인 영향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녹십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기업 ABO 홀딩스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ABO 홀딩스는 미국 뉴저지, 유타, 캘리포니아 등 3개 지역의 6곳의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업 호재와 더불어서 오늘 녹십자 강세 보이면서 장중에 13%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워낙 강세라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웅제약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웅제약은 티온랩 테라퓨틱스, 대한유팜, 다림바이오텍과 비만 치료 사주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효과적인 약물 방출과 지속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대웅제약은 이 회사들과 연합체를 구성해서 비임상부터 임상 개발, 허가까지 각 사의 역량을 모아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호재와 바이오 테마의 상승 흐름 속에서 급등 출발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HLB를 제외하고 전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웅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만 치료제 기존에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좀 개발하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간편해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좀 더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니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9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담화의 내용의 요지는 하야를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인물별 정치 테마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볼 테마주는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관련 테마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관련 테마주인 만큼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4일부터 5일 연속으로 상한가 행진을 펼치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전일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요. 이후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는 조국 관련 테마주인 화천기계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테마주인 화천기계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화천기계의 전 감사가 조국 대표와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선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전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후 징역이 확정되면서 급락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좀 최근 들어서 연일 좀 강세를 보였던 정치 테마주가요. 이 정치인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조국 관련된 테마주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어서 또 김동연 지사에 관련된 테마주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더라고요. 좀 새롭게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테마주는 오름폭과 내림폭 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니까요.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희주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반도체 쪽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보였더라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게 됐다는 우려 속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세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3.14% 오른 139.31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브로드컴이 애플
과 AI 서버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63%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테마가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 대비 2.72% 상승한 5,027.80%를 기록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영향받아서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만큼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강세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 시작부터 강세 흐름 보이더니 장중에 1% 넘는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장이 열리자마자 강세 보이다가 3% 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반도체 테마에서 좋은 흐름 보인 종목을 더 말씀드리자면 한미 반도체 주가도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 보였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장중에 8% 넘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 등의 미증시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에 영향받는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엔비디아를 놓고 일본 미즈호증권 등의 증권사들은요, 엔비디아 실적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엔비디아가 2025년 2월 실적 발표와 3월 세계 최고 AI 컨퍼런스인 GTC를 앞두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투자 전략에 보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반도체주 특히 투톱 오늘 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밸류체인에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서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한미 반도체 역시도 이 엔비디아와 밸류체인이 엮이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CXL 쪽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그리고 미국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전략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에 당첨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 당첨자들이 최근에 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서 좀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조차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입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8.6으로 한 달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수도권 지수는 지난달 101.9에서 이번 달 90.6으로 1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는 105.2에서 100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과 경기는 각각 17.2포인트, 11.3포인트 급락해 입주 여건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돈을 모두 마련해서 집을 들어가기보다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핵심 문제는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DSR 2단계 규제의 여파가 수도권 외곽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수분양자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잔금 대출 미확보의 비율이 지난달 30.9%에서 37.9%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 매도가 지연되는 사례도 같은 기간 동안 1.8%에서 5.2%로 상승하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럼 입주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된다면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잔금 미납은 단순히 입주 지연을 넘어서서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 감소와 주택 공급 위축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는 우려를 낳고 있지요.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되면은 새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주택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지난 8월 최고점 0.32%를 찍은 뒤 점점 낮아져 이달 첫 주 기준 0.04%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 하락이 0.02%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내 아파트 가격 하락 사례로는 약 7개월 만의 일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P 매물이 나오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피 매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이 좀 혼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책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수분양자를 위한 잔금 대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고요. 중도금과 잔금 대출 제한은 미분양 증가와 공급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이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정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여러 새로운 정책과 제도 변경을 발표했는데요. 대출, 세제 혜택, 재건축, 친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부분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기존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는 2025년 1월부터 새로 취급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주택드림 대출이 도입이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외에 세제 혜택과 그리고 주택 공급 관련 변화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세제 부문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한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네, 이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고 최근에 전해주셨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기존의 재건축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이 되고 이 절차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외에도 주거 품질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다면서요? 네, 친환경 주거 정책과 주거 품질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제로 에너지 5등급을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4cm로 늘려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고 소음 기준을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추후 민간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나 또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 말까지 유예가 됩니다. 숙박업 등록이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시설 소유자는 부과 시점을 연기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도 변화가 다방면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 조선시대에서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민속촌에서 열리는 킹받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킹받는 크리스마스라고요? 축제 이름이 너무 웃기는데요, 좀? 네, 그렇죠. 한동안 킹받는다라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킹은 바로 조선의 왕, 바로 산타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산타왕이 백성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두고 다니는 이야기를 테마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오, 테마가 좀 독특해서요.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3일에 시작했고요. 새해인 1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일찍 방문하셔서 민속촌의 낮과 밤의 매력을 모두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산타왕의 선물, 산타왕의 편지, 산타맘의 도화가 있습니다. 산타왕의 선물은 매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 사연과 선물을 전달해두면 산타왕이 민속촌 현장에서 선물을 하사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산타를 통해 깜짝 선물을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산타왕의 편지는 산타가 직접 편지를 써서 집으로 보내주는 이벤트인데요. 그리고 산타맘의 도화는 백성의 얼굴을 직접 그려주는 행사로 주말과 공휴일에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산타를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산타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매일 4시 반에는 산타왕을 지키는 최고의 호위무사 루돌프에게
호신술을 직접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루돌프의 무용 공연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빌 만들기, 눈사람 마을, 오르골 만들기, 그리고 스노우볼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비용은 각각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요.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에도 좋고 나만을 위한 기념품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에서 포토전이 빠질 수 없겠죠. 조선 한옥 속의 크리스마스 조명과 비밀의 눈 마을 등 대표 포토존에서 사진을 꼭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행사의 꽃,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도 진행한다고 하니 함께 둘러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제 이름부터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산타왕을 지키는 루돌프, 호위무사 루돌프까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입장료가 중요하잖아요. 입장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입장료는 성인 기준 종일권 35,000원, 그리고 야간 입장권은 32,000원입니다. 하지만 매달 바뀌는 할인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할인 받으시면 10,000원대에 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산타와 루돌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2개 이상 착용하고 오시면 입장 할인도 해드리고 있으니 크리스마스를 더욱 즐겁게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한국민속촌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래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50주년을 맞았다니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 민속촌 하면은 저는 이 한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한복 체험이 없으면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한복 체험 같은 것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행사와 별개로 한국 민속촌에서는 한복을 입고 올 경우 입장료 할인을 따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한복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복을 미리 입고 오지 못했어도 민속촌 안에서 한복 대여가 따로 가능한데요. 민속촌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면 더욱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민속촌이니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서 대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방문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주말보다 주중에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할인 혜택도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운영 마감되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예약을 해야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야간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조명과 함께하는 민속촌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저녁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좀 더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보고 싶으시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한국 민속촌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킹받는 크리스마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킹받는 크리스마스 듣기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알차게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미니 아나운서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오늘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빨간불이 간만에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통령 담화가 시작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후에 다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장 마감에는 전날 대비 1.62% 상승한 2,482.1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담화가 잇따르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상승하는 흐름이 다시 반등하면서 전날 대비 1.1% 상승한 683.3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따른 투심 악화 현상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216억 원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 기관은 1,53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개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480억 원을 물량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인데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이 1,425억 원을 물량을 담았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7억 원, 기관이 772억 원의 물량을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구글의 양자역학 컴퓨터 개발에 따른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3.52% 상승한 55,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5%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40만 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1.46% 상승한 31만 2,500원의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 형제도 2차 전지 호재에 따른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82% 상승한 13만 4,900원에 에코프로는 0.42% 상승한 7만 1,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HLB의 경우 5.13% 하락한 7만 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0.82%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62% 상승하면서 2,48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오히려 빠르게 상승폭 키워나갔는데요. 이 담화 이후에 전국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요. 2,482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등락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장 막판에 좀 상승폭 키워가면서 전일 대비 1.1% 오른 6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기관이 좀 코스피 지수를 받쳐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1,500억 원대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12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사자 행렬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라면 수급이 더 안 들어왔을 뻔했는데 그래도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줬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대체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또 빨간불을 켜줬던 장이었는데요. 기분 좋게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나요? 오늘 장에서 양자 암호 테마 있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더라고요. 구글이 지난 9일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윌로우라는 반도체를 갖춘 양자 컴퓨터가 10세필리언의 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안에 해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에 알파벳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우리 국내 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엑스게이트가 오전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화 및 보안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양자 난수 생성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데요. 엑스게이트는 양자 난수 생성기 기술을 적용한 VPN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 VPN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수이고 또 방산, 금융 등의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 세계 양자 기술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9.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 양자융합 포럼이 발간한 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에 따르면 양자 기술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조 9,024억 원에서 2030년 155조 5,112억 원으로 규모로 이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오늘 상한가 가면서 9,250원으로 종가 마감했는데요. 이 양자 암호 테마가 뜨거운 가운데 또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첨단소재입니다. 한국첨단소재는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양자 컴퓨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자 키분배 기반 양자 암호통신용 간섭계를 상용한 바 있기도 한데요. 한국첨단소재는 오늘 오전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보이다가 장중에는 그래도 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주가가 살짝 눌렸는데요. 마감은 2.21% 상승한 1,89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관련 테마에서 KCS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전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KCS는 14.68% 상승하면서 1,37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KCS는 오늘까지 하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의 강세 속에서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실용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오류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큐비트의 수를 늘림으로써 계산 오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의 활용이 불가능을 넘어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구글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계산은 현실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난수를 만들어내는 계산이다라면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오류가 너무 심해서 현실에 적용하기는 이른 단계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까지 모두 참고하셔가지고요. 투자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미증시에서 양자 암호 쪽이 강세를 보이니까요. 국내 증시까지 이러한 훈풍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 테마 어제도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최근 들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정치 테마주 이야기인데요. 또 새롭게 떠오른 정치 테마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국 관련 테마주가 이제는 좀 저물고 반사 이익을 얻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주가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이제 김동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SG글로벌이라는 새로운 테마주인데요.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2심과 3심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 여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권 출마
대권 후보를 이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권 잠룡이라고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동연 테마주로 불리는 SG글로벌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G글로벌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요. 김동연 도지사의 고향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테마주는 이수페타시스라는 테마주인데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투자자의 반발에도 해당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 제이오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 이수페타시스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튿날 주가가 다시 26%가량 상승했지만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급락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동연 지사 관련된 테마가 떠오르면서 조국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화천기계가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1시 무렵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17.9%까지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국 관련 테마주 일제히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테마주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희주 아나운서, 오늘 화장품 쪽 보셨다고요? 오늘요, 저는 사실 게임 테마를 좀 봤는데요. 아, 게임이요? 네. 화장품 테마는 어제 방송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번 게임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게임 테마가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전 장중에는요, 액션 스퀘어와 링크드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등이 테마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게임 테마는 경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또 수출 경쟁력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게임 성장 및 25년 글로벌 멀티플랫폼 개발 대작들이 대거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테마 상승 이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은요, 액션 스퀘어인데요. 오늘 국내 게임사 이 액션 스퀘어가 장형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1,54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컴투스 홀딩스도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이 MMORPG 제노니아의 크리스마스 설원 대축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어떤 이벤트냐 하면요, 이 게임 내 크리스마스 테마의 기념 던전을 통해서 산타크로스 주화를 모아요. 그리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집한 주화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 교환을 해서 이벤트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추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옆에서 혜림 아나운서님 웃는 소리가 아주 들렸거든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주화를 얻어서 이걸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게 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런 이제 그런 이벤트도 함께 영향도 같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10.03% 강세 보이면서 37,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하면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모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말하시는 줄 알고. 게임주 최근 들어서 원래는 좀 약세,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최근에 새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수급들이 갈피를 못 쳤다가요. 좀 게임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게임 관련주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연속성 있게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에서 은행주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은행주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은행의 주 수입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일부 종목 위주로
상승으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주가가 평균 21%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에는 은행주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물음표를 던진 투자자들이 많이금 떠나가는 게 바로 이 은행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종목 위주로 좀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밸류업 정책이 이미 정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기공시한 내용을 번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가 실추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지향하는 부분이 이 신뢰도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밸류업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밸류업 펀드를 추가로 집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 좀 은행주 지금 오히려 저가니까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하나금융, 이 DGB, 금융지주까지 좀 이런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게임 관련 테마와 연결해서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같이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테마 관련해서 위세 아이텍은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개월간 이 위세 아이텍이 상한가를 한 번 갔고요. 또 상승이 13번 상승했고 또 하락은 14회 정도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이 오늘 상한가 가면서 7,63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함께 오늘 컴투스도 흐름 좋았는데요. 컴투스는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신규 몬스터를 선보이고 또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몬스터는요. 태생 5성 사령공주와 태생 4성의 묘직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래서 호러 판타지 컨셉인데요. 이 호러 판타지 컨셉의 두 몬스터는 각각 공격 후에 적의 공격 게이지를 흡수를 해서 흡수 기회를 획득하는 영혼의 손길, 공격 후에 1턴간 도발 기회를 획득하는 사풀이기 등의 다양한 스킬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사풀이기 어떤 스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약간 이런 호기심도 뭔가 이런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왠지 게임이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주가 상승 이끌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벤트와 이제 함께 몬스터가 이제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컴투스는 오늘 2.83% 상승하면서요. 49,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공격 후에 한 턴의 도발기를 획득하는 사풀이기.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너무 직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까지도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하게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던 테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로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미니 아나운서,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을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논란이 있어서 우리 장이 조금 힘든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치 관련 테마가 급부상하면서 분명히 이득을 보신 분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장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 볼까요? 저번 혜림 아나운서님께서 그 한번 한 줄평 해주셨던 산타 관련된 한 줄평 해주셨거든요. 네. 웰컴 산타 이렇게요.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오늘 계속 이제 저희 국내장에 계속 좋은 흐름 계속 3거래일 연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네. 한 줄평을 남겨볼게요. 네. 이 손바닥 내미는 거 약간 그 네. 슈퍼주니어 느낌이 났는데요. 제가 그때 산타 할아버지를 불렀었는데 곧바로 좀 찬물이 끼얹어져가지고 온통 우리 시장이 좀 얼어붙었는데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타랠리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